네, 안녕하십니까. 강화기숙 수학과 팀장 하성엽입니다. 6월 모의평가를 친 이후에 저희가 그 남아있는 수능 기간 동안 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6평 이후에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될지 일단은 같이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자, 먼저 6평 수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 문제들을 같이 확인을 해보고 다음 시즌, 남아있는 시즌 동안 어떤 것들을 준비를 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6평 수학은 다들 가서 알겠지만 애들이 기본적으로 계산이 상당히 많은 시험이었어요. 킬러 문제의 수는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 계산의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변별력을 유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계산을 많이 하다가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시간 부족을 많이 겪다 보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 중간에 막힌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심리적인 압박도 좀 많이 받았던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발상을 가지거나 그런 문제들은 별로 없었고요. 기본 개념에 아주 충실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의 경향은 작년 9월 평가원부터 시작이 됐었고 작년 수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발상이 과하거나 그래프 추론이 심한 문제들은 많이 없었고 그래프 추론 문제도 어려운 거는 한두 문제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 전에는 굉장히 직관력을 이용해서 계산이 간단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약간 체제가 바뀌어서 많은 직관력을 요구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계산을 많이 해서 계산으로 확인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 이 방향성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12번 문제,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렸어요. 굉장히 계산이 빡빡했던 문제였고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계산형을 물어보는 문제, 이 문제가 막혀서 6월 모의고사를 원하는 만큼 점수를 못 받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험을 칠 때 내가 풀 수 있는 번호대의 문제지만 계산이 막히는 경우 일단은 멈춰놓고 스킵한 다음에 다른 문제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뒤에 많으니까 풀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확인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 이 문제가 아주 간단한 진수 조건을 이용한 개념 문제예요. 개념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부등식을 해결하는 고등학교 1학년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수 조건 따지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여러 가지 부등식의 범위 내에 있는 해를 찾는데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발상이 과하지 않고 그냥 기본 개념에 충실하고 그 기본 개념으로부터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찾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19번에도 있고요. 이 19번 문제 3점짜리 중에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위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렸어요. 그리고 맞춘 친구들도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서 시간을 많이 소모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21번 문제 역시 자주 나오는 그래프 추론하는 문제인데 이 그래프 추론이 사실은 과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자주 나오던 문제였고 수능 특강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빨리 찾은 다음에 그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계산을 애를 좀 먹고 빠르게 찾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여드렸던 이런 문제들, 물론 나머지 문제들도 뭐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들이 있겠지만 15번이나 근데 이런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전반적인 시험의 기조가 조건을 찾기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계산이 빡빡하고 계산량이 많다는 거. 그래서 평소에 충분히 계산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 계산이 하루아침에 계산력이 올라가는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산력이라는 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누적된 수학 공부량과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계산력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고 계산을 잘 할 수 있게끔 집중해서 계산을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고, 보시면 기본적인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원의 개념이나 기본기가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부족한 단원들에 대해서 약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될 거고, 다음 시즌에. 그리고 계산이 이렇게 많이 몰아치는 시험, 특히 시험에서 평소에는 숙제할 때 실수가 나오지 않다가 시험 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 칠 때만 나타나는 일인데, 우리가 1교시 때 국어를 풀 때 굉장히 높은 집중력을 요구를 해요. 그렇죠? 평소에 뭐 연습할 때랑 다르게 이런 모의평가 같은 시험은 잘 봐야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국어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된 상태로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수학 시험에 들어가게 돼요. 이 상태에서 시험이 계산이 굉장히 빡빡해지면 시험 후반이 되면 7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돼요. 집중력이 흔들리고 그러면 계산 실수가 많이 나와요. 평소에 우리가 매일 모의고사를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그 정도의 집중력과 긴장감으로 모의고사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때 실수가 나오는 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집중력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실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실전에서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문제를 잘못 봐서 실수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확인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기술에서는 이 다음 시즌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학생들을 공부를 할 거냐면은, 일단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선택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킬러 문제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킬러 문제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외울 수 있을 거고, 내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실수를 줄이고 싶다, 계산력을 높이고 싶다, 쉬운 문제를 빨리 풀고 싶다, 중킬러를 풀고 싶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수업들이 있으니까 본인한테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선택을 해서 보완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선택을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 것과 숙제할 때 내가 풀 수 있는 것의 갭이 존재를 해요. 그 갭을 메우는 과정이 우리가 수험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전 연습, 학원에서는 주말마다 테스트를 보고 있고, 추가로 평소에 수업 시간 때 또 다양한 실전 연습 모의고사들, 뭐 서바이벌 모의고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학생들한테 실전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전력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멘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과목 선생님들께서 1대1로 부족한 부분을 상담하고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고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수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도 여러분들을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략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이 굉장히 본인들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학생들한테 가장 적합한, 최적화된 학습관리,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전 과목이 또 밸런스가 있게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본인이 갖고 있는 등급에서 어떤 학교를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때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적절한 조언을 얻을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궁극적으로 수학을 1등급을 받는 게 목표고, 그리고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목표니까 그런 것들을 다음 시즌에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학 점수를 꼭 수능에는 잘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